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리뷰하려고 켰습니다. 네, 오늘 먼저 리뷰하려고 하는 거는 전북이 이제 지금 7경기째 무승인가요? 네, 인천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그래서 인천 유나이티드랑 전북 현대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결과가 조금 인천 팬들로서는 그 마지막에 다 잡았던 승점 3점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일 것이고, 전북 팬들은 어찌됐든 연패는 끊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항상 잘 된 거 얘기할 때가 속이 편한데, 이렇게 안 된 거를 막 꼬집을, 안 된 경기들을 꼬집으려고 하면, 인천은 전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전북을 좀 꼬집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슈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뭐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점은 제가 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안 풀리고 결과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다 문제같이 보여요. 전부 다 문제같이 보이고, 잘 될 때는 그게 그냥 뭐 슬슬 넘어가는 거죠. 그런 단점들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제가 뭐 요즘에 이제 경기를 뭐 매번 리뷰를 한 건 아니지만 FA컵도 좀 봤고 경기를 본 소감을 좀 곁들이면서 그냥 제가 제 생각을 그냥 풀어드리면, 그 무슨 바둑알 많이 안 나와도 될 것 같고 풀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보실 분들 있으면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 지금 전북은 개인적으로는요, 경기 어떤 내적인 문제들, 어떤 전술의 문제, 뭐 선수 구성이 너무 막 떨어지고 그런 문제를 짚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도 경기를 봤을 때 득점은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인천이 잘 내려서잖아요. 최근에 인천이 실점이 뭐 많이 나는 경기들 막 쭉 많이 하지만 버티는 경기들은 굉장히 잘 버티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수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인천도 잘했고 역습도 날카로웠고 인천 자체가 괜찮았는데, 그럼 전북이 못 만들었냐 찬스를? 그럼 개인적으로는 전북답게는 몇 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전북이 지금 이제 이번 시즌에 하려고 했던 장면들, 예를 들면 전반전에 그 이지훈 선수 쪽에 났던 그 패스 있잖아요. 그 전반 16분인가요? 전반 몇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류첸코가 원터치로 돌려주고 김보경이 찔러준 패스를 이지훈 선수가 때렸는데 이제 골키퍼한테 막히는, 김도원한테 막히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진짜 고급 축구였고 완전 3자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하나 있었죠. 김보경하고 일류첸코가 2대1로 주고받고 이지훈 쪽에서 찬스가 났던 거, 그 장면도 있었고, 후반전에 바로우가 하프 스페이스를 2번 정도 제대로 공략하면서 그쪽에서 찬스가 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서 이거는 진짜 마무리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과정은 그래도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북이 이런 축구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지까지 좀 전북을 좀 감싸는, 그 전북 팀을 좀 기다려 보시죠라고 항상 말을 했던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선수들 뭐 나이 많다? 근데 뭐 작년이랑 갑자기 비교해가지고, 작년에는 막 너무 막 늙었었는데, 아니 작년에는 엄청 젊었는데 올해 돼가지고 막 늙어진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던 선수들이 뭐 한 해 한 해 다르다고는 하지만 급작스럽게 막 다 떨어질 건 아니고, 사실 뭐 최영준 선수도 뭐 30대긴 하지만 작년에 엄청 잘 뛰었었고, 백승호 선수도 들어왔고, 뭐 어찌됐든 이유현도 들어왔고, 젊은 선수들이 또 안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죠. 쿠니모토는 여전히 어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왜 갑자기 체력 문제만 얘기가 나오느냐? 저는 그 체력 문제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참 정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동국 선수의 이탈이라는 거를 안 짚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대구전 때도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원전 진 거랑 울산전 진 것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수원전은 좀 안 풀린 경기였죠. 그러니까 좀 골을 주고 난 다음에 무너진, 그런 후반 중반까지는 뭐 반반 찼던 것 같고, 근데 후반 거한 골 주면서 거기 뭐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울산전도 사실은 역전할 때까지 너무 좋았는데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때까지 진짜 경기력도 좋고 막 골도 멋있게 넣고. 근데 거기서 세트피스 2개를 주면서 흐름이 넘어간 다음에 무너졌죠. 그 2연패 한 다음에 대구전에 나왔는데, 대구전 제가 막 3백
전북이랑 막 간격 벌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거기서 보면 대구가 활동량에서 전북을 압도한다는 느낌을 딱 줍니다. 그 경기에서 뭔가 대구가 훨씬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전북은 뭔가 소극적이고 허둥대는 것 같고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다들 그 전북 팬들이시라면 아, 뭐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또 한 번 느낀 게 언제냐면 FA컵 때요. 근데 이거는 좀 느낌이 달랐어요. FA컵 때는 경기에 집중을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선수들 영입, 그러니까 그 실명을 언급하면 좀 신뢰가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몇몇 선수들이 경기를 좀 대충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어차피 제 채널이고 제가 이제 기자도 아니니까 맘대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어찌됐든 상대가 하브리그고 세미 프로 리그라고 하지만 대체로 다 선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든 대학이든 어디선가 축구 선수를 쭉 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실력 차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습게 볼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 조기 축구나 뭐 이런 대회들에서도 많이 그런데, 이게 축구라는 게 참 어려운 게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공만 잘 차는 선수들을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만 데려다 놔야 되는데, 이번 울산에서도 신용민 선수를 데려가 가지고 결국에는 그 첫 번째 맞대결 때 막 맞불을 놓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이런 기싸움을 막 벌였잖아요. 그런 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축구 전문가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런 거 쓰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그 경기에서 자꾸 발을 쓴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공이 세컨드 볼이 떨어지든 뭔가 공이 떨어질 때 몸으로 따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이 튀어거나 원바운드가 되면 공을 지킬 때 발로 그걸 툭 해서 걷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몸싸움이 나가면은 발이 그 중심이 무너지니까, 그럴 때는 몸으로 덮어서 지켜서 어떻게든 내가 이걸 내 골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지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같은 것도, 아마추어 경기도 제일 중요한 게 헤딩 따는 거랑, 그 다음에 공 떨어지면 세컨드 볼 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들 해요. 그런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냐면 그렇게 하면 경기 흐름을 잡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뭐 쪽난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부딪혔을 때 하나씩 하나씩 따내는 것 자체가 팀의 흐름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 공격하던 흐름이었는데 한 번 잘려서 역습 나오는 건데, 거기서 들이받아가지고 한 번 이겨주면 다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팀이 강해지는 건데, 그 경기에서 저는 솔직히 턴오버가 너무 많은 미드필더 한 명 있었고, 윙어에서 자꾸 그 발로 공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 봤고, 제가 그걸 또 하나 본 게, 그 경기에서 지나치게 바이시클 킥을 많이 시도한다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 전북답지 않은 거다. 전북 선수들이 바이시클 킥 하는 선수들을 K리그 경기에서 거의 볼 수는 없잖아요. 자주 못 보잖아요. 근데 그 경기는 진짜 많이 했어요. 다급해서? 다급해서라면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다급하면 머리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근데 자꾸 바이시클 킥을 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상대가 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강하지 않은 거죠. 그걸 느끼니까. 근데 그렇게 이기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사냥감 사자는 사냥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뭐 호랑이는 뭐 최선을 다한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이 팀을 이기려 그러면 뭐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이기겠지가 아니라 어떤 팀이든 여기를 박살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경쟁이라는 게, 이 프로의 세계라던가 이 경쟁의 세계가, 그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항상 말했던 게, 이제 이동국 선수의 존재가 그런 데서 나왔다고들 하잖아요, 팀 내에서.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를 딱, 그러니까 제가 전북을 인터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이동국 선수가 굉장히 좀 인터뷰도 친화적이고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 내 분위기가 인터뷰를 못 가는 분위기래요. 까면 야 동국 형도 한데 네가 왜 너 뭔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 그럼 해야죠 이렇게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어떤 경기력에 집중을 못한다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FA컵은 좀 특수성이 있었으니까 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니까 팀이 여유를 잃는 겁니다. 그게 베테랑이 많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리더형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인천 경기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장면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하나만 보여줬으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가 안 나오니까 이제 조급해지고 서로 뭔가 안 맞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쪽에서 좀 이유를 찾고 싶어요. 이걸 지도자가 잘해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다른 선수가 조금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이동국이 갖고 있던 그 그림자가 너무 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아직도 지금 뭔가 말이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뭔가 보여준 선수가 뭐 최영준이라던가 홍정호라던가 이용이라던가 그런 선수들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오늘 바로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뭐 이제 막 보여주 구스타보도 그렇고 좀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가 한 발 더 뛰자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적어놨는데 후반 14분에 그 무고사 슈팅 때리는 장면 있었잖아요. 그 땅볼로 때린 거 송범근 선수가 되게 잘 막았잖아요. 그 장면도 그렇고 후반전에 계속 이제 내기바 쪽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한 장면 잘 보시면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수비 숫자 많아요. 그러니까 전북이 열심히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고사 슈팅 장면 보시면 인천이 역습으로 되게 열심히 올라오잖아요. 5명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전북 선수가 8명인가 9명이 페널티 박스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체력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리가 되고 뭔가 이 안 될 때일수록 서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말로 하면서 정리가 되고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그걸 확실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팀 내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팀 분위기를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좀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좀 내려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북은 계속 경기가 안 될수록 앞으로 밀고 나가서 상대를 부시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안 되는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기에서 좀 내려서서 일단 결과를 한번 승리를 딱 잡고 좀 편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전북을 상대로 다 내려서니까 쉽진 않죠. 그렇다 그러면 그냥 투박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구스타보랑 일류첸코를 같이 투톱으로 넣어버리고 뭐 쓰리백을 세운다거나 뭐 그런 식의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전술을 바꾸는 거를 제가 뭐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이게 야 너는 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말 바뀌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긴급 상황이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그런 거를 쓰더라도 차라리 조금 선이 굵은 축구를 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그래서 지금 좀 분위기를 바꾸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또 그렇다 그래서 이거 너무 이렇게 정신적인 멘탈적인 면만 말하면은 또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개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게 공격하고 수비가 안 되잖아요. 두 가지가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 디테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디테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드리면 공감을 조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수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전북도 내려섰을 때는 그래도 곧잘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여지까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제 중원 싸움 벌이는 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역습에서 좀 많이 주잖아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전북 스타일이랑 맞물려 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전방 압박을 안 하냐?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제 효율성의 문제인 거죠. 효율성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바둑을 안 켜가지고 좀 켜야 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선수를 잡으러 갈 때 전방 압박을 그냥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전방 압박이라고 하는 거는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압박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공격하다 끊어가지고 재압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금 앞에부터 눌러보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격수 3명이고 윙포워드까지 그렇게 나오는 거고 수비수는 뭐 4명 내지 5명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도 공을 같이 돌린다고 치면 한 4, 5명을 3명이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뭐 이제 보통은 수비에 한 명을 더 두는 게 무조건 안정적이니까 한 명이 적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전방 압박에도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예전에 제가 그 얘기할 거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게 바이에른 뮌헨이었을 거예요. 바이에른 뮌헨이 아마 2015, 14 뭐 요쯤에 챔스에서 제 기억에 아마 AS 로마를 7대1인가 뭐 말도 안 되는 스코어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 경기를 잘 보시면 못 나와요. 그냥 로마가 잘하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그래도 명문팀이고 챔스까지 나오는 팀인데
그냥 발소리만 나면 여기다 지르고 저기다 지르고 아니면은 자기네가 이제 풀어나오려고 그러다 뺏겨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 무슨 뭐 바이에른 뮌헨 당시 선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무슨 뭐 개인 기량에서 박살을 냈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시면 잠시만요. 자 이제 바둑알 한번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잠시만요. 빨간색으로 하면 좀 그렇겠죠? 색깔 바꿔볼게요. 바꿨는데 됐네. 자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인천이 이렇게 선다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압박을 간다 그럴 때 지금 가는 방식은 그냥 공을 여기 물고 있으면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 막 되게 많잖아요. 갈 데가 여기로 가도 되고. 근데 뭐 이거를 안 가고 있으면 압박을 안 가면 이제 여기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쫓아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많거든요. 막 이런 어떤 뭔가 개개인이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가서 3명 4명 다 전방 압박을 했는데 이게 쉽게 벗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재석 선수 전반전에 막 크로스 막 2개씩 기가 막힌 거 올라왔잖아요. 후반전에도 하나 있었고 그 무고사한테 넘겨준 것도 그렇고 압박이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주를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제주가 진짜 압박 잘하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제주는 항상 전방 압박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게 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선수가 공을 잡았어요. 그러면 얘가 일로 들어가면 안 돼. 얘를 잡으러 가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가면 돼요. 여기를.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동선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 딱 좋아요. 이게 왜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지나가면 여기가 죽어요. 여기를 패스를 못 줘요. 공 여기서 들어가면 패스가 잘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압박은 줘요. 압박은 받아요, 얘가. 그러면 이제 밀고 나오는 형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을 누군가가 이제 달려들면서 압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들어와서 압박을 했다. 이쪽 줄 수 있긴 한데 이것도 이 선수가 좀 영리하게만 잘 들어오면 여기 왔다리 갔다리 애매하게 서 있으면서 여기 압박을 하면 이제 앞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 선수가 여기를 열심히 압박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압박 딱 했어요. 그러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 내버려 두면 팀 압박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영리하게 해야 되는 게 이 미드필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면 공 받으러 올 때 적당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가 딱 들어올 때 한 공이 요쯤까지 나오면 이 선수한테 이제 여기서 초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물리적으로 여기다 뭔가 충격을 더 주지 않는 이상 이 선수한테 오는 건 자명하잖아요. 패스 강도나 루트나 이런 게 딱 보이니까. 근데 또 공은 속도가 안 변하지만 여기 쫓아오는 사람은 속도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선수가 공을 발 앞에 잡아놓을 때 순간적으로 딱 부딪히면 여기가 이제 쫑이 나요. 그럼 공을 뺏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운터로 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은 카운터로 안 치더라도 역습을 꼭 안 하더라도 뒤로 다시 돌려서 우리 볼로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막혔어요. 여기를 잘 쫓아와가지고 이 선수가 공을 안 줘. 여기 공 처음에 갖고 있던 선수 공을 안 줘요. 밀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 선수가 빨리 붙어주면 되죠. 여기는 더 위험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압박하면 이 선수도 측면에서 오니까 여긴 또 못 주겠죠. 그러면 패스 줄이 또 여기인데 그럼 이 선수가 좀 뒤에 있다가도 아까랑 똑같은 위치로 여기를 딱 부딪혀가지고 쫑을 내주면 뒤로 밀려나가든 뺏으면은 유리한 상황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개인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개개인이 팀이 안 하고 그게 조금 전북의 콘셉트는 뭔지 알겠으나 이도저도 아니게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이제 곧 있잖아요. 그 맨시티나 첼시나 이렇게 좀 고급 축구를 구사한다고 하는 전술가 형들이 구사한다고 하는 축구를 잘 보시면 전방 압박을 상당히 공들여서 합니다. 사실은. 네. 여기서 이제 이 선수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패스줄 잡으려고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압박을 가요. 막 그냥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달려들면 공 주고 도망가면 뺏긴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역습 장면 인천한테 당하는 장면들 잘 보시면 달려들다가 개개인이 달려드는데 다 템포가 늦어요. 어떻게 가냐면 자
여기서 압박 갑니다. 압박 가니까 여기 편하게 줘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여기 패스 나가는 순간 딱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늦으니까 뒤늦게 가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이 패스가 들어갈 때 압박 들어가면 여기서 막을 거를 타이밍이 하나 늦으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 제어가 안 되니까 공이 일로 들어옵니다. 패스가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선수도 아까 기다리고 있었다가 여기를 빨리 들어와서 이미 압박 갈 때 같이 들어가서 잡았으면 잡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를 미리 물고 있으면 패스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개개인으로 압박 들어간다는 게 이런 의미인데, 여기 이거 여기 이제 패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뒤늦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미 패스 길이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공 잡고 시야 확보가 되니까 여기다 공 넣어줘요. 근데 여기도 말한 것처럼 미리 잡고 있었으면 되는데 뒤늦게 붙으니까 그 다음에 뭐 2대1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틀렸죠. 지금은 틀린 답인데 아예 막 완전 못하는 전술이나던가 전북이 안 맞는 전술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 디테일을 올릴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길어지네요. 또 짧게 가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압박자라는 게 누가 있냐면요, 지금 수원 삼성이 이걸 진짜 잘해요. 수원이 진짜 잘해요. 한번 잘 보세요. 오늘도 기성용 괴롭힐 때 잘 보시면요, 기성용이 공을 잡고 돌아서면 안 가요. 기성용이 공을 받을 때 가요. 공 받아놓을 때 들이받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고승범하고 싸울 뻔했잖아요. 고승범이 잘 간 타이밍 보시면 기성용이 여유있게 공을 잡기 전에, 그러니까 잡는 타이밍에 가서 부딪혀요. 그걸 못하면 내비둡니다. 그리고 앞에를 잡아요. 달려들질 않아요. 근데 기성용이 공을 잡는데 내가 갈 수 있다, 그럼 딱 쫑을 내줍니다. 계속 부딪혀줍니다. 그걸 해야 돼요, 전북이. 제가 보기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족하다고 했던 거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 공격인데, 오늘도 크로스 찬스가 진짜 많았어요. 괜찮았어요. 바로 쪽에서 진짜 많이 나왔고 괜찮았는데, 일류첸코가 포항에서 잘했던 걸 보시면 컵백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일류첸코가. 의외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류첸코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 역습할 때도 그렇고 내려오면서 막 받아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일류첸코가 이렇게 받아주러 내려오면 요 앞에를 항상 팔로세비치나 건너편에 있던 송민규가 예를 들면 들어오는 스타일입니다. 팔라시오스나.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일류첸코 뒤를 누군가 노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내주고 팔로세비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측면한테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오픈 딱 해주고 일류첸코는 이 선수를 끌고 나왔으니까 뒤에 들어가고 이 선수가 리턴해준 다음에 막 올라가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류첸코는 일루 들어와서 컵백을 먹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전북이 크로스 상황에서 위치가 지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일류첸코가 이지훈 선수였나요? 그 크로스에서 하나 반응했던 거, 후반 한 36분이었나? 역습에서 김보경이 넣어준 패스를 이지훈이 땅볼로 깔아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 제외하고는 가까운 쪽 포스트로 자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 해야 돼요. 한교원이 해도 되고 뭐 김보경이 해도 되고. 근데 지금 이번 경기 잘 보시면 그 크로스 상황에서 정리가 좀 덜 된 느낌. 예전에 김기동 감독님도 여쭤보면 자리가 있대요. 그냥 예를 들면 뭐 골대 앞에 한 명, 이 왼쪽에서 크로스를 한다. 그러면 골대 앞에 한 명, 컵백에 한 명, 롱에 한 명,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 이게 최전방의 선수는 무조건 이 가까운 쪽 골대를 자르면서 수비를 끌고 가는 거죠. 여기 이 선수가 이쪽을 자르면 수비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공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안 정해져 있는 거죠. 일류첸코가 1번,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숫자를 정해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1, 2, 3은 정해져 있지만 1번에 일류첸코, 2번에 팔루세비치, 3번 송민규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1번에 누가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에 누가 가 있으면 나는 2번이나 3번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배분은 서로 섞어가면서 하되 그 특정 숫자의 가입자는 정해져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잘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결국에는 전북은 측면에서 많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가 좀 정리가 되면 지금 이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좀 인위적이고 사실은 조금 패턴이지만 이렇게 조금 선수들 전적으로 맡기기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요. 네, 인천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뭐 인천은 그냥 하던 대로 해가지고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수비를 탄탄하게 하고 역습으로 나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조만간 한번 연락을 드리긴 드리려고 하는데 조성원 감독님한테 저는 인천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인천은 역습이 유기적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었어요. 그냥 뒷공간에 때려놓고 송시우가 뛰어가고 무고사가 뛰어가고 뭐 해서 그냥 우당탕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역습 나갈 때만큼은 정리가 돼서 나갑니다. 누가 됐든.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인천이 좀 순위를 좀 더 올려보고 싶다거나 조금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후반전에 그 많았던 기회 중에 하나를 넣었어야죠. 빈 골대 넣으려던 송시우라던가 네개바 골대 맞췄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송시우 선수가 많았죠 주로. 그런 것들에서 마무리가 좀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승점을 잃을 수밖에 없다. 네, 요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조만간 전북에서도 뭐 영입도 있을 거라고 하고 하는데 네, 당분간 좀 힘든 게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경기력이 이제 경기력을 따질 게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술적인 얘기들도 지금 뭐 요즘은 모라이스 감독 얘기도 나오고 모보지께서 뭐 많이 아셨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꼭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차차 기회가 있으면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네, 이렇게 정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공감이 안 되시면 공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